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눠볼 그 이야기의 책은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의 저자가 롭 무어라고 해서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롭 무어라고 해서 30대 젊은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자본 증식의 원리,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강력 추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한 구독자분께 벌써 한참이나 된 것 같아요. 거의 몇 개월씩이나 거의 이게 8월 23일자로 제가 받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8월 23일 거의 한 4달이나 됐죠.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고 싶은 책 목록을 한두 권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책 그 한두 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 책을 보내주시면서 이 책은 그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이라고, 우기부기님께서 어떤 이렇게 조금 사업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구독자님께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사실 한 4개월 동안 묵혀두다가 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 하면서 탁 죄송스럽게도 4개월이나 묵혀두다가 이렇게 펼쳐서 한두 장 읽자마자 와, 이 책은 좋은 책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가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이 책에서 방금 이 샛별보나님께서 자본 증식의 원리, 제가 새겨들어야겠네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자본 증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본 증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없이는 그런 자본 증식도 불가능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의 뒷부분이 삶을 경영하는 핵심이잖아요. 삶을 경영하는 핵심.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 뭐 우리의 삶, 하루도 그렇고요, 뭐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평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행동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삶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삶을 경영하는 핵심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얘기만 듣자마자 여러분들 또 식상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치와 비전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돈을 벌든 아니면 어떤 나의 사업을 꾸려나가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의 꿈을 어떻게 키워나가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가치와 비전이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레버리지란 책의 46페이지부터 여러분들과 약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치입니다. 가치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지구상에 당신과 완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없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를 세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가 이렇게 이 마지막 문장에다가 형광펜도 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당신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여러분들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거부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뭐 노트에다가 적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적어 보셔도 되고, 스스로에게 이런 확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의 존재다 하면서 뒷부분에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말 아주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월등한 존재다, 이렇게 나는 그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유일하단 이야기예요. 유일하단 이야기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모든 사람은 고유하다. 당신은 유일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한 명 한 명으로서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한 존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낫다, 누가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와 지나가던 강아지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는 너무 어이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야, 강아지가 나 고양이가 나 하면 약간은 좀 비슷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에 대해서 막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나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좋아. 뭐 고양이의 또 좋은 점, 뭐 조용조용하고, 뭐 그리고 또 때론 틱틱거리는 그런 맛도 있고요. 막 이렇게 서로 각자의 이런 장점이나 단점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서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게 비교하는 건 다 세상의 기준인 거죠. 타인의 기준인 겁니다. 나무와 동물을 비교하는 것처럼, 나무와 어떤 지나가는 강아지를 같이 비교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을 서로 비교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가치 있어. 나는 이 존재 자체로 너무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니까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아주 막 북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역접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유일하고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치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왔어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치, 우리의 가치는 아주 고유한 존재고 너무나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제대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나 듣는 이야기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요, 딱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는다 라고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오늘 생방송이 꺼지고 난 다음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밤에 진짜 자기 전에 노트를 펴놓으시던지 아니면 핸드폰에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어보는 겁니다.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건강, 가족, 돈도 괜찮습니다.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등등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적어보는 거예요. 가치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개념을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 뭐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책에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런 책으로 딱 정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설정하거나 어떤 꿈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설정하는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책과 연관시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책을 좋아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럼 어떤 즐거움 때문인지, 아니면 뭐 성장하는 그 기분 때문인 건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는 만큼 적어보는 건데요. 그렇게 적은 다음에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 속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한다고 했습니다. 방금은 생각나는 대로 그 가치들을 적었어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적은 다음에 그 가치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거는 제 일기장에다가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11월 11일 토요일날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혼자 적은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해놓고 일단은 순서 상관없이 쭉쭉쭉쭉 적어봤습니다. 성장, 행복, 몰입, 즐거움, 깨달음, 지혜, 통찰, 지식, 선함, 배움, 학습. 이렇게 많이 더 적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여기서 좀 중복되는 말도 있고 한데, 제가 정한 이 가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핵심 가치는 항상 제가 우기부기 TV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행복, 배움, 이게 저는 최고의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또 순서대로 또 계속 적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들을 순서대로 일단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가치를 이제 적어 보셨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가치를 아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내가 가지는 생각들이나 내가 꾸는 그런 꿈들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 그 분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내가 정한 그 가치들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들이 가치에 부합한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 행동들이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그 행동들을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든지, 뭐 이전에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꿈을 설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금은 제가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되고 싶은 그런 꿈,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꿈, 그런 꿈들을 설정하는 것 자체도, 꿈을 꾸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의 가치,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해볼 비전, 이것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행복인데 내가 꾸는 그 꿈은 자꾸 행복과 비껴나가는 그런 꿈을 계속 꾸실 수도 있거든요. 뭔가 계속 스스로의 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피드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꿈 같은 부분, 이런 가치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1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스스로의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주라고 합니다. 삶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1년 혹은 6개월마다 이 방법으로 삶을 점검하고 적용하고 재조정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연습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공책이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항상 목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목록을 읽는 것이다. 좋은 팁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3번 읽고 기억하는 데는 겨우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행한 지 몇 주일 후면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속에서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많은 것도 아니에요. 2분 정도만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 정도요. 근데 이 2분의 아주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바꾸게 되고 그 하루가 점점 쌓여서 그게 6개월, 1년, 3년, 5년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상상으로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를 하시죠. 의식이 없을 때도 무의식은 잠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상은 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거나 실제로 듣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상으로 보거나 상상으로 듣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걸 뇌는 그게 진짜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결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상의 힘을 믿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상상이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막 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지속될수록요,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계속 치명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의 무의식이 그 부정적인 상상의 힘을 업어버려요. 내가 부정적인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그냥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감정 자체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도한다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실력을,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실력을 계속 길러 가셔야 되는 건데요,
말하자면 내가 부정적인 상상을 그대로 하게끔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놔두게 되면 나의 무의식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켜 갈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내가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나의 무의식은 나를 부정적인 결과로 계속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요. 미 해군 조종사 잭 샌드 대령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총상을 입고 포로 수용소에서 7년 동안 생활했다. 감옥에서 7년을 생활한 거예요. 그 역시 다른 전쟁 포로들처럼 완전히 격리된 채 신체적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1.5제곱미터의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정신까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뭘 했냐면요, 완벽한 골프 코스를 그리기 시작했다. 골프 코스를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 감옥 속에서. 물론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이전에 골프를 쳐봤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골프장의 경관과 냄새와 스윙을 할 때의 느낌까지 상세하게 이미지로 떠올렸다. 어두운 감옥에서 바닥에 누운 채 머릿속에 18홀을 그리고 잔디와 나무, 골프웨어를 상상했다. 그런 다음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7년 동안 매일 상상 속에서 골프장에 나가 18홀을 돌았다. 골프장의 바람, 소리, 냄새, 골프채에 공이 맞는 순간의 짜릿함까지 경험했다. 상상 속 골프장에서는 모든 공을 완벽하게 칠 수 있었다. 1.5평방미터의 감옥 안에서 매일 완벽한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사치를 누린 것이다. 해군 조종사가 되기 전에 그는 가끔 골프장에 나가 평균 100타 정도를 치는 평범한 골프 애호가였다. 그러나 7년 동안 머릿속으로 골프를 칠 때는 완벽한 프로 골프 선수였다. 놀라운 사실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8년 만에 친 첫 라운드에서 74타를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들 골프는 숫자가 예를 들어 100타를 아까 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있기 전엔 100타를 치던 사람이 나중에 74타를 기록했다는 것은 더 잘 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떨어진다고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만에 가던 거를 74번 만에 공을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쉬었잖아요, 골프를요. 그러면은 실력이 퇴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막 완전 많이 뒷걸음을 했을 텐데, 물론 뭐 기억은 있겠지만요. 다시 원래 상태를 올리려면 제 생각에는 8년 정도 안 하고 다시 하려면 최소한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최소한 저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있어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어떤 외국어 공부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걸 경험상 오래 쉬다가 다시 하게 되면요. 근데 8년 만에 친 첫 라운드에서 74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골프 연습은 고사하고 7년간 신체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감금 상태로 지냈지만 상상 속 연습만으로 20타를 줄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상상이 현실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상상이 탁월한 성과를 가져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상상은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긍정적 사고의 차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저런 어떤 그냥 긍정적으로 좋겠지 이런 상상의 이런 긍정적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머릿속에 완전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설정하고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한 번 또는 가끔씩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될 때까지 매일 시간을 내어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예화를 통해서 상상의 그 위력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모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다 상상으로도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 그 펠프스죠. 그 펠프스가 항상 하는 게 수영장 안에서 수영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이렇게 그 모든 순간 그 시간 똑같은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서 상상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준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운동선수들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강조를 하고요. 이 책에서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아침과 저녁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로 트레이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일기장도 괜찮고 노트에도 괜찮고요. 적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나의 꿈이 내가 원하는 그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는 이제 비전까지도 나의 그런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지현님 지금 적어보고 있어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전이요. 비전이란 건 방금 그 가치와 정말 비슷한 이야기지만 약간은 다르죠. 가치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핵심 지향점이죠. 지향점. 예를 들면 행복이면 행복, 행복이면 행복, 성장이면 성장. 어떤 자신만의 그런 즐거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란 것은 내가 꿈꾸는 그런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그 딱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은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당신이 혼란, 갈림길, 선택, 좌절, 전환점, 과도기에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해줄 삶의 로드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당신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질문이지만 경쟁 사회를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현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치여서 계속 밀려가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계속 치여서 밀려갈 때는 진짜 한번 세워놓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서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혹시 세상에 치여서 계속 막 급히 서둘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피드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결코 어딘가에 도달할 수 없다. 비전은 삶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어떤 목표 의식도 가질 수 없다. 여러분들께서 외국어 공부를 하시면서 또 스스로의 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항상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에, 그런 것을 즐기는 것에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하루 즐기는 건 즐기시되, 그래도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 공부해서 이렇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는 것과 품지 않는 것은 어떤 열정의 차이에 있어서, 끈기의 차이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출간한 프랭클, 독일의 철학자, 수용소를 탈출한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간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디히 니체는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생존한 프랭클의 철학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는 말로 훌륭하게 요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많이 모르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저는 아직 꿈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있는가 노력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노력이란 건 어떤 걸까요?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 뭐 이건 행복이면 행복, 성장이면 성장, 뭐 배움이면 배움, 아니면 뭐 돈이면 돈, 뭐 이런 자기만의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치들을 찾아가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향한 길이고,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들으면 알 것 같은 그런 회사들, 해외의 회사들의 비전을 적어뒀습니다. 구글의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글의 비전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딱 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구글이 원하던 건 이것이구나. 우리가 보통 그냥 구글 하면은 그냥 어떤 뭐 검색 사이트 또는 뭐 엄청난 회사, 뭐 많은 일들을 하는 회사,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비전을 딱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정보를 찾을 때 구글로 하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의 비전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존은요. 아마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것. 그냥 상품을 파는 공간이 아닌 거죠. 자기만의, 자기 회사만의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축하는 게 아마존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사가 나가다가도 어떤 그 비전과 맞지 않는 일에서는 어떤 제동을 걸거나 비전이 맞다면 계속 박차를 가하거나 이렇게 계속 다듬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비전은 원대하다. 비전이 그들 자신보다 크다. 이처럼 가치 있는 삶을 지치지 않고 실행하려면 비전이 원대해야 한다. 비전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그 가치에 기반한 앞으로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물론 꼭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어떤 가치와 비전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가치와 비전들을 때로는 수정해가고 때로는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가치와 비전이 앞으로 제가 레버리지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그런 어떤 자본 증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만약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이 가치와 비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약간의 언급을 드리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리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까요? 복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본을 복리로 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자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그리고 어떤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체도 다 복리의 그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리는 하나의 그 마법이라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복리라는 법칙이 돈이라는 것에 한정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복리의 법칙이 따르는데 그 법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진짜 지향하는 그 가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아주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끈기 있게 가다가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5분의 4만 넘어가면 이 복리의 힘에 의해서 진짜 그동안은 정말 이 성장세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빵 올라갈 그 순간을 못 넘어서고 다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가던 길에서 뭔가 뒤틀어져 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끈기 있게 어떻게든 그 한 길을 계속 버티고 가는 게 진짜 나중에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복리의 그 힘을, 그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는데, 근데 그런 끈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오랫동안 버텨내면서 나중에 그 진짜 복리의 마법을 얻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려면 자신의 그런 가치와 비전이 없으면 절대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가치와 비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신다면 앞으로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실지 저도 조금 궁금하게 여겨지는데요. 제가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올해 2월인가 1월인가 적은 이
스케치북이 있어요. 이 스케치북에다가 저의 비전을 적었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근데 그래도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웃기고 있네 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확실한 뭔가 확신과 꿈을 가지고 적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한동안 꺼내보지 않다가 오랜만에 꺼내봤거든요. 근데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너, 이거를 딱 보게 되면서 되게 기분이 좋다. 지금 나는 또 중간 정산을 좀 한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메타님, 님이 백만장자니까 제가 백만장자가 아니라 오늘 같이 이야기한 책의 저자가 백만장자입니다. 네, 제가 이걸 올해 초에 적은 거예요. 올해 초에 적은 건데 밑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밑에는 한 달이죠. 한 달. 근데 한 달에 비전을 적기엔 내가 조금 너무 한 달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안 적었고요. 1년. 이거는 중국어 컨텐츠를 겸한 강연 유튜버입니다. 강연 유튜버요. 중국어 컨텐츠는 제가 뭐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고, 지금 또 채널을 이제 나눈 다음에 계속 중국어 컨텐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는 몰랐지만 영어 컨텐츠까지 지금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올해 2월 달인가 적은 그것의 1년 목표는 중국어 컨텐츠를 겸한 강연 유튜버인데요. 사실 유튜버는 그냥 시작하면 유튜버니까 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제가 무슨 뭐 몇만 명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1년 목표로 1만 명 구독자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거는 1년 안에 벌써 지금 3만 명 구독자분들을 넘어섰으니까 이미 초과 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중국어 컨텐츠를 겸한 강연 유튜버가 저만의 비전이었고요. 5년 지식 강연 유튜버로 확고한 이미지 구축. 옆에 되게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국가급이에요. 국가급.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지식 강연 유튜버는 뭐냐면, 제가 이때는 중국어 콘텐츠만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어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된 강연 유튜버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중국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이런 것에 딱 특화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지식이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다 흡수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강연을 하는 유튜버가 되자. 그래서 지식 강연 유튜버로 확고한 이미지 구축, 이게 제 5년 목표였습니다. 올해 2월에 적은 거예요. 국가급. 이거는 뭐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면 국가급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국가급이라고 적은 건요, 국가급이란 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물론 이런 연령대마다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루는 영상의 주제와 맞는 그런 연령대 분들이 그래도 한 3명 중에 1명한테 우기부기 물어봤을 때 저를 아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5년이었고요. 최종 목표 더 웃깁니다. 최종 목표는요, 강연가, 그리고 지식인, 영상 크리에이터, 그리고 작가, 그리고 세계급 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세계급이란 건 당연히 제가 저런 것까지 감안을 하는 거겠죠. 지금은 뭐 중국어로 하는 중국어도 좀 사용할 줄 알고, 영어는 계속 공부 중이고 하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도 더 세계급의
강연가, 지식인, 영상 크리에이터, 작가 뭐 이렇게 돼보겠다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적어 놓고 내가 진짜 그냥 어디에 묵혀놓고 이게 아니라요. 중간중간 계속 나의 그 첫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첫 마음이 점점 더 계속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 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무슨 꼭 이거를 1년 꼭 이거를 정해놓고 나중에 나 마음이 바뀌었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저번에 그거 하기로 했잖아 하면, 내가 그게 그 사람과 꼭 약속을 한 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냥 그냥 혼자 생각이었다면 나 마음 바뀌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런 비전, 이런 걸 일단 꿈꾸면서, 물론 중간에 수정, 일부 수정 또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존경이란 말은 뭐랄까, 자기가 뭔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존경이란 말은 따라간다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냥 부럽다란 건 꼭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를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존경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우리들의 꿈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무조건 크게 가지십시오. 그 대신요, 그 꿈을 잡은 만큼 내가 나의 하루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꿈을 품으면 나중에 실망만 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못 잃어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최대한 크게 가지시고요, 그 꿈에 부합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 나의 하루를 책 읽고 글 쓰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다면, 내가 그 꿈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꿈을 진짜 확신을 가지느냐, 아니면 불안감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되면 되겠지, 이렇게 가지는 건 완전 아직 그 가는 과정 한 발걸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최대한 크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꿈에 부합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꿈이 없는 게 문제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최대한 내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적어보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오늘은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이 책은 사실 너무 좋은 이유가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리고, 이 돈을 어떻게 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을 던져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네이버에서 7점대더라고요. 책이요. 7점대인 이유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야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이걸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진짜 막 일개미가 돼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다르게 생각해서 부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 책 일독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 떠들었네요. 5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거의 댓글 피드백을 거의 안 해드렸는데 거의 이야기만 했는데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오늘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오후 5시인가 그랬어요. 오후 5시부터 이 이야기 해야지 이렇게 좀 적어놨다가 이 이야기 해야지 이게 벌써 이 시간까지 된 거예요. 9시 아까 시작할 때 9시 반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방송 하나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뭐랄까, 이 생방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저를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이런 책을 나누는 생방송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겠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신님 너무 좋은 말씀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책이 좋을 뿐이지 책이 좋은 거지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주는 정준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종 모양의 알림 표시를 해 놓으시면 제가 생방송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오셔서 생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알림 버튼도 꼭 눌러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면 일기 파먹기를 하고 오늘의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파먹기 한다 그랬으니까 해야죠. 경현조님, 세계급, 적을게요.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크게 가지시고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저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꿈을 크게 품으면 그래도 뭐 못하더라도 거기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꿈을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뭐 저런 말들 많잖아요. 서울대를 꿈으로 하면 최소한 연고대는 간다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동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그 말하자면 상상력에 같이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그 행동들이 무의식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어하게 해줄 거예요. 우기부기의 일기 파먹기 시간입니다. 일기 파먹기요. 우기부기의 일기를 파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 1등으로 날짜를 불러주시면 제가 그날의 우기부기의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느 분의 날짜를 읽어드릴지. 우기부기의 일기 파먹기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뭐 별건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예인님 3월 14일입니다. 이게 뭐라고, 제 얘기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을 게 이전 일기장인데 아까 제가 일기장을 여기 있다. 3월 14일이요. 하하, 3월 14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월 24일날 제가 손을 다쳐서 글씨가 완전 엉망이죠. 제가 오른손을 다쳐서 2월 24일날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금요일에 이 깁스를 풀고 드디어 글씨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월 24일에 적은 건 왼손으로 적은 거예요. 그때 우기부기 중국어 200명, 우기부기 TV 20명, 페이스북 페이지 500명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로이님 5월 9일이네요. 5월 9일이요. (2017년 5월 9일) 화요일 12시 20분입니다. 로이님께서 집어주신 날짜의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한 감정 상태로 몰아넣는 최대의 욕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장의 욕구다. 이전보다 더 나아짐을 느낄 때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충만감을 느낀다. 두 번째, 인정의 욕구다. 사람들이 나의 글, 말, 모습을 좋아해 줄 때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여겨왔다. 인정받기 위해 나의 삶을 타인에게 끼워 맞춰선 안 되기 때문이다. 맞다. 그래선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인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스스로 익힌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얻는 인정이다. 나의 삶을 양보해서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 지극히 이기적이게 내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확실한 재미를 느낀다. 또 나의 생각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재미를 느낀다. 또 나의 생각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재미도 더욱 많이 느낀다. 나는 조리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때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며 영상을 통해 말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글솜씨와 말솜씨를 향상시켜가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것이다. 지식인이 되고 싶다. 이때 저는 지금의 저와 비슷하죠, 그쵸 여러분들? 이때 생각도 참 변함없는 것 같네요. 불과 물론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저녁 6시 2분 큰 목표, 큰 생각을 하면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은 또한 큰 성과로 이어진다. 큰 목표를 잡아야 한다. 큰 꿈을 품어야 한다. 나 자신을 컨텐츠화해서 강력한 기업체를 꾸리고 싶다. 직원이 많고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자 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나의 인생의 소소한 모습들까지 컨텐츠로 삼고 싶다.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는 이때의 생각은 또 아마도 지금과 같을 것 같은데요. 확실치 않지만 그 구독자 수로 얘기하는 최고의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제가 원하는 그런 이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거죠. 21시 22분, 저녁 9시 22분이네요. 현재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한 달 후, 1년 뒤, 10년 뒤, 후회하거나 반대로 큰 보람을 느낄 일을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니요, 오늘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선택권이 우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주 우주적 성장 방송 우기부기 TV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TV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시간 어디 뭐 술집에서 술 많이 이렇게 퍼마실 수도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도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에겐 현재 내가 지금 뭘 할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선택권에 따라서 그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후, 1년 뒤, 10년 뒤에 두 가지 모습 중에 뭔가 하나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주 큰 맥락으로요.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큰 보람을 느끼거나. 지금 현재의 행동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10년) 뒤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없이 성장해 있을 모습이 기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날의 일기 끝! 2017년 5월 9일 화요일의 일기였습니다. 행복한 일기네요. 오늘 한 이야기와 아주 부합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로이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탁 집어주셔가지고요. 정주현님, 우기부기님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술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예 못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마십니다. 많이 잘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만큼 마셔요. 근데 거의 1년에 한두 번? 진짜 술 마실 기회, 어떤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지인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아주 좋다 하고 마셔요.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실 제가 따로 뭐 만남을 많이 가지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서 마시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막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술 정말 좋아하고 막 자주 마시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찾아서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만 그 술 마시는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술 자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뭐 마시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1시간 1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 정말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적 성장 방송 우기부기 TV를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